나는 찜질방을 좋아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푹푹 찌는 열기와 함께 그 속에 스며든 사람들의 땀과 웃음, 피로가 한데 섞여 묘한 냄새를 풍긴다.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묵은 것을 태워 없애는 향 같았다. 뜨끈한 바닥 위에 등을 붙이고 누우면 마치 내 몸속에 쌓인 피로와 그림자들이 땀방울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날도 나는 그곳을 찾았다. 전날 늦게까지 일을 한 탓에 온몸이 뻐근했고 머리까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샤워를 대충 마친 뒤 찜질방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은 피해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그곳은 은근히 어둡고 조용했다. 나는 타올 하나를 깔고 그 위에 몸을 눕혔다. 바닥은 딱 알맞게 뜨거웠고 그 열기가 피부를 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눈을 감자마자 몽롱한 감각이 밀려왔다. 얼마나 흘렀을까? 깜빡 잠에 빠져들던 내 귀에 작은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듯한 가벼운 웃음, 낮지만 선명한 여자의 목소리. 어머, 저거 좀 봐. 호호, 그러게. 대단하네. 처음엔 다른 이들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웃음 사이로 이어진 단어들이 내 귀를 붙잡았다. 들킬 듯 말 듯,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뉘앙스. 그들의 시선이 내 쪽에 머물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슬쩍 몸을 뒤척였다. 두 눈은 감고 있었지만 실눈 사이로 풍경이 보였다. 모서리 자리에서 두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뿔테 안경을 낀 약간 지적인 인상의 여인. 다른 하나는 그녀 옆에서 조금 더 조심스레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가볍게 상기돼 있었고 시선은 내 쪽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바지가 찢어지겠네.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내 가슴은 불현듯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농담은 나를 향한 것이 분명했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이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곧 묘한 기쁨과 뒤섞였다. 마치 숨겨둔 비밀을 들킨 것 같으면서도 그 비밀이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나를 달콤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심한 척 호흡을 고르며 바닥에 몸을 눌렀다. 하지만 내 의지와 달리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고 열기와 긴장은 뒤섞여 내 몸을 뜨겁게 달궜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 때문인지 그들의 시선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뿔테 안경을 낀 여인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젖어들듯 미세한 습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동행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언니, 너무 티나. 누가 보면? 보면 어때? 오랜만에 이렇게 두근거리는데. 그녀의 대답은 한숨처럼 낮았지만 내 귀에는 찜질방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울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이 상황을 끊어낼 용기는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다. 그 순간 부끄러움과 긴장이 묘하게 엉켜 새로운 감정을 만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와 함께 낯선 기운이 몸속에 스며들었다. 내 몸은 더 이상 평온히 쉬는 중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뿔테 안경을 낀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나를 스쳐간 눈빛이 남았다. 그 눈빛은 잠시뿐이었지만 오래된 자물쇠를 건드리는 열쇠 같았다. 그 짧은 스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남겨진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직도 희미한 향기가 맴도는 듯했고 내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잔향처럼 울렸다. 나는 찜질방의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지만 더 이상 편안히 쉴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시선이, 입술의 움직임이, 숨결의 떨림이 다시 떠올랐다. 마치 뜨거운 공기 속에 또 다른 불꽃이 숨어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찜질방에 갈 때마다 무언가를 기다렸다.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곳이 아니라 어쩌면 그 여인과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내 일상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마주했다. 현관문을 열자 반상회비를 받으러 왔다는 동네 반장이 서 있었다. 순간 서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교차하던 시선이 눈앞의 일상으로 그대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아, 민준 씨 댁이구나.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는 목소리였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낮에는 집에 잘 없어. 인사가 늦었네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찜질방에서 나를 꿰뚫어 보던 시선, 그리고 내가 실눈 사이로 훔쳐보던 그 얼굴이 지금 바로 앞에 있었다. 돈을 건네며 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녀의 눈길이 내 어깨에서 천천히 흘러내렸다. 샤워 후 아직 젖은 머리칼, 야른 티셔츠에 드러난 선, 그 모든 것 위로 그녀의 시선이 미끄러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 또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반상회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 머뭇거리는 얼굴로. 혹시 방해되는 건 아니죠? 그녀는 전보다 훨씬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번의 평범한 옷차림 대신 나이를 잊은 듯 도발적인 옷차림이었다. 옷깃은 깊이 파여 있었고 짧은 바지는 허벅지를 거의 드러냈다. 게다가 뿔테 안경마저 벗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변명처럼 말했다. 민준 씨가 마사지 한다고 해서 몸이 좀 뻐근해서요. 혹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거실에 앉으며 긴장을 숨기려 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소파에 엎드린 그녀의 등은 한껏 드러나 있었고 야른 티셔츠 너머로 부드러운 곡선이 보였다. 손바닥을 대는 순간 열기가 전해졌다. 단순한 근육의 긴장이 아니라 오랜 갈망이 피부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내 말에 그녀는 억눌린 듯한 숨소리를 흘렸다. 네. 거기만 누르면 늘 이상하게 짜릿해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깊게 손을 움직였다. 손끝이 척추를 따라 내려갈 때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반응했다. 어깨가 들썩이고 허리가 살짝 휘어졌다. 숨소리가 점점 길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그 후 그녀는 종종 내 집을 찾았다. 때로는 정말로 피곤하다며, 때로는 그저 수다를 떨러 왔다며. 하지만 매번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땀과 웃음, 그리고 미묘한 흔적이었다.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보다 더 확실한 교류가 있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도, 함께 웃을 때도, 손끝이 스칠 때도 공기는 짙어졌다. 마치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가 다시 되살아난 듯 방 안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듯 자신을 조금씩 드러냈다. 웃음은 더 크고 시선은 더 길어졌다. 때로는 나를 향해 오래 머물렀고 때로는 일부러 피하며 부끄러운 웃음을 흘렸다.
나 역시 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놀라움이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기대가 생겼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날이면 괜히 허전했고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마사지라는 명분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처럼 일상에 가면 속에 숨겨진 갈망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긴 침묵 끝에 이런 말을 했다. 가끔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민준 씨 앞에 서면 오랫동안 묻어둔 내 모습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오래된 설렘과 금지된 불꽃이 동시에 일렁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멈추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비밀이 되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치는 이웃으로, 그러나 문이 닫히면 서로의 갈망을 덮어주는 은밀한 쉼터로. 그 불꽃은 점점 거세졌다. 뜨거운 찜질방의 열기보다도 더 깊고 위험하게.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은 눈부신 불꽃놀이 같았다. 하늘을 찢으며 솟구쳤다가 이내 검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불꽃. 그녀와 나 사이의 관계도 그랬다. 한순간 모든 걸 태워버릴 듯 타올랐지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우리는 마치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라는 핑계로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손끝이 닿을 때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더 오래 묵은 갈망이 풀려나곤 했다. 그녀는 마치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듯 나를 향해 오래된 자신을 내보였다. 웃음은 더 커졌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공기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긴장이 가득했다. 그럴수록 나는 두려움도 느꼈다. 우리가 나누는 비밀이 언제 세상에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기묘한 자극이 되어 불꽃을 더 크게 틔웠다. 겨울이 다가올 즈음 그녀와 나는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방 안에는 작은 히터가 던지는 열기가 은근히 감돌았다. 술잔이 비워지고 침묵이 길어졌다.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이제 대학 가잖아.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깔린 무게는 쉽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내 또래 친구들도 많을 거야. 내게 맞는 인연도 있겠지.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이별의 서두였다.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긴 말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히터의 바람이 작은 웅웅거림을 내며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그만하자. 그 순간 내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고된 말이었지만 막상 듣는 순간 준비했던 모든 말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야. 그리고 아직 아내이기도 하고. 너랑 이렇게 지낸 건 참 미쳤던 일이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 대신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 덕분에 잊었던 설렘을 다시 느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불꽃은 끝났지만 그 불씨는 내 안에 남아 오래도록 타오르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갔다. 분식집 아주머니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은 서로의 마음을 감춘 가면이었다. 더 이상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고 그녀는 도발적인 차림으로 내 앞에 서지 않았다. 나는 대학으로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동갑내기들과 술을 마시고 연애도 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그녀와의 순간만큼 강렬하지 않았다. 찜질방의 뜨거운 바닥, 속삭임처럼 스며든 웃음, 그리고 문 앞에서 마주친 낯선 설렘. 그것은 다른 어떤 순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가끔 찜질방을 찾는다. 뜨끈한 바닥에 몸을 뉘으면 문득 그녀가 떠오른다. 두 여인의 웃음소리, 뿔테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문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의 떨림. 불꽃은 꺼졌지만 불씨는 내 안에서 여전히 따뜻하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청춘의 기록이다. 금지된 감정 속에서 잠시 서로의 쉼터가 되었던 기억.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 내 삶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남을 이야기. 나는 여전히 찜질방을 좋아한다. 뜨거운 바닥은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내 안에 숨겨둔 기억을 불러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기억은 나를 부끄럽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킨 불꽃이었다.